legal. E and C. 리걸 ENC는 건설 전공 전문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운영하는 건설 법률 플랫폼입니다. 공사대금, 설계감리 계약, 하도급 계약, 하자담보 책임, 하자보증, 유치권, 건축공사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청구 등 건설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은 사건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리걸 ENC는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 승, 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ENC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도급인과 추가공사대금 확정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된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인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계약상 공사비 이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수급인 회사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실내 건축 공사를 하는 법인이고요. 피고는 호텔의 대표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호텔 인테리어 및 실내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원고는 공사 계약상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계약상의 공사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9억 9천만 원을 모두 수령합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의 공사 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9억 9천만 원 이외에 본건 인테리어 공사 및 실내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공사 대금 2억 5,80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사는 객실, 지하주차장, 배선 및 복도공사 등의 이 추가 공사는 피고의 지시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 공사 대금 2억 5,8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예비적으로 추가 공사 대금 2억 5,800만 원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원고의 추가 공사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공사비용 9억 9천만 원으로 더 이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본건 인테리어 실내 건축 공사를 일체를 완성하겠다고 해서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공사를 하면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 설계도서 등 공사 관련 도면이나 서류를 일체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 공사는 정액 공사 계약이었고 추가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나는 교분받은 바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을 전제로 추가 공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하였다고 하는 부분, 즉 아까 살펴본 복도, 객실, 지하주차장, 배선 이런 공사는 당초 계약한 공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초과했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 정액 공사 계약이었으므로 추가 공사 대금을 당사자 간에 서로 추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 호텔 대표는 추가 공사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청구, 즉 인테리어 회사의 추가 공사 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는 기존 공사 도급 계약상의 이 공사 범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추가공사와 관련한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원고의 입증사항이죠. 두 번째, 원고는 약정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해당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중요하죠,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사정을 수급인, 즉 원고가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법리 바탕 아래에서 법원은 이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이 원고가 주장하는 견적서에 원고는 견적서를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나는 견적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견적서의 내역서에 고객 서명 확인이 기록되면 계약서로서도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들 서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고의 서명이 없다, 견적서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당시 견적서가 첨부되었다거나 계약 전후로 견적서가 피고들에게 교부되어 견적서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즉, 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 등의 이 각종 도서가 교부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피고한테 교부가 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고는 금융기관 제출용 견적서는 실제 견적서가 아니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므로 이를 근거로 추가공사 변경 여부, 변경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총 공사 대금을 정하여 한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9억 9천만 원 공사 대금 약정을 하면서 모든 공사, 전체적인 이 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면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추가 공사 대금 확정 절차, 공사량에 대한 이 추가 공사 대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하도록 계약서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추가 공사 대금 확정 절차가 본건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판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첫 번째, 계약서 제14조상의 추가 공사 시 공사대금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계약 시 피고에게 구체적인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 없이 공사 중에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급인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이유로 해당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 공사 시점에서 반드시 도급인과의 공사량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추가 공사 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법률 이야기 리걸 ENC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